이재명 대표 어제 당무 복귀 첫 일성으로 공정한 공천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천이요. 여기도 공천 갈등 심각합니다. 특히 현역 의원,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좀 비판적 발언을 했다는 현역 의원의 이른바 자객 공천 비슷한 지금 움직임이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 성비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그래요. 거기까지 말씀드리죠. 대법원 확정 판결 형사에서 무죄 났다. 근데 이걸 박용진 의원은 민사를 들여다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문제가 커집니다. 바로 박용진 의원이 했던 성비위와 관련한 이 발언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총선을 찐명 대전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미투 의혹, 그리고 강의원 특보의 성 문제와 관련된 범죄 혐의, 그리고 그 현근택 부원장의 이번에 성희롱 사건, 이렇게 성비위 의혹의 3인방, 이 트로이카가 당의 공천 국면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 국민들에게 거꾸로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냐 물어보거든요.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즉각 조치했겠죠. 자, 박용진 의원이 지금 언급한 3명 가운데 강의원 특보 그리고 현근택 부원장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정봉주 전 의원은 반응이 다릅니다. 불출마요? 그런 거 없습니다. 1심, 2심 대법에서 성추행이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형사재판에서 판결문이 나옵니다. 저는 법적 대응을 할 거예요. 왜 불출마를 하죠? 저는 법적 대응을 할 거고 이게 상대 후보를 낙선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는요. 좀 그 형벌이 셉니다. 저하고 깨끗하게 경쟁하면 되는데 저를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박용진 의원과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의 과거 성추문 의혹을 거론하면서 공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왜 불출마하냐면서 총선 출마 의지를 거듭 밝히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형사에서 성추행이 없었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을 뛰어넘으면 안 되는데 박 의원은 형사 판결문을 안 본 것 같다면서 성비위 사실에 대해 클리어한 사람을 왜 거기 갖다 끼우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또 박용진 의원을 겨냥해서 저는 법적 대응을 할 거다.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형벌이 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등이요, 두 사람만의 경쟁이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요, 박용진 의원을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의 성비위 트로이카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발언에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두 번째 줄. 한동훈이면 즉각 조치했을 거요. 이제 이 발언을 박용진 의원이 했거든요. 아니, 여기다가 한동훈을 갖다 지금 비교를 해? 요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앞서 우리가 그 마포 올 같은 경우 빅매치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 민주당 내 공천 싸움의 빅매치는 아마 이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사실 이 대표적인 야당의 빅마우스예요. 그렇죠. 상당히 인기가 있는 셀럽이고 또 한편으로 두 사람 다 상당히 강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단순하게 인물 경쟁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싸움은 일종의 민주당 내의 노선 싸움,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감정의 골이 불러일으킨 싸움이라는 것이죠. 정치적 감정의 골. 그렇죠. 지난 대선 경선 그리고 지난 또 이 민주당 전당대회 때 사실 강하게 붙었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지난 대선 때 이낙연과 이재명의 싸움이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대선 경선 때 가장 지금 대립각이 그렇죠. 섰던 박용진 의원이 박용진 그 당시 경선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사이의 대립이었고 그다음 또 선거 이후에 벌였던 전당대회에서도 또 그 구도가 똑같이 벌어졌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친명계 입장에서 보면 박용진 의원은 정말 좀 이렇게 우리 당 전체적으로는 만약에 공격수 노릇을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만 총만 좀 우리한테 안 돌렸으면 좀 우리가 포용하고 갈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용진 의원을 쉽게 내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구가 상당히 탄탄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대선 때, 지난 총선 때 득표율이 아마 가장 많았던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를 내세워서 박용진 의원을 쳐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연고도 없는데 가서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친민계 입장에서는 속으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박용진 의원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진짜 이재명 대표 측의 비겁하고 저열한 싸움이다. 내 이때 절대 물러설 수 없지. 어허. 그래서 빅매치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짧게요. 지금 그 역할, 그러니까 지금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의 공격을 했던 게 박용진 의원이고 그래서 미운털이 바뀌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네. 그 하나 더 대선 때로 가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 공격했던 게 이재명 후보였어요. 그래서 친문들한테 미운털 바꿨던 게 이재명 대표예요. 네. 그 정치라는 게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사실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 지지난 대선 이후에 상당히 정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봤지만 또 본인이 나름대로 또 상당히 정치적 개인기나 또 역량을 발휘해서 그렇게 그걸 극복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재명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하. 자, 그러면은 박용진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강성 지지층들 박용진 의원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의원에 대해서도 아니 지난번에 탈당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나가요? 그렇다고 뭐 공천 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무당이고. 아 됐어! 어디 하프라 이동네! 오늘 감히 이제 김동생 어디라 여기! 너 지났어요! 나 배신 때려놓고서 무슨 왜 오더라! 뭐 보고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 민주당의 길이 안 보여. 원칙, 상식의 눈으로 보면 저 보인다니까.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야? 그렇지. 뭐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윤영찬 지역구에 현근택이 도전장을 냈잖아요. 진명, 최측근. 근데 현근택이 성비위로 아웃이 됐어요. 현근택 아웃됐다고 그렇다고 윤영찬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특히 이제 친명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윤영찬 의원도 불출마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 지역구가 이제 그 성남 중원인데요. 사실 이제 그 현근택 위원장이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성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본인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 지역구가 이제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데 사실 원칙과 상식 그 현역 4인방 중에서 원래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친이낙연계 의원인데 예. 막판에 사실 뜻을 뒤집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현역으로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공천을 노리는 게 아니냐 막 그런 해석도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그 현근택 부원장에 대해서 이제 지금 불출마 방침이 확정이 되니까는 이거는 윤영찬 의원이 해당 행위한 거다. 날려야 된다. 오. 그러면서 뭐 썩은 수박을 단체로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어떤 경로당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너 여기 왜 왔어? 뭐 뒤통수를 뭐 칼을 꽂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극한 반발이 일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윤영찬은 절대 안 돼. 야, 요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윤영찬 개인의 윤영찬이기도 하지만 친문 문재인 정부 때 그 있었던 조금 전에 저 문재인 그 전 대통령 세력과 이재명 세력이 상당히 부딪혔죠. 예. 그런데 그때 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참모 출신의 19명이 지금 국회에 들어갔었어요. 그 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윤영찬 그때 홍보수석을 했죠. 그렇죠. 그런 세력인데 19명을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이재명 당을 만들겠다는 그 생각이 굳건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비명계가 한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원칙과 상식 계속 쓴소리를 하던 그 사람들은 일단 탈당을 했죠. 예. 그다음에 하나는 박용진 그 의원처럼 그 민노당에서 왔어요. 비명계 그쪽 세력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세력이 친문계거든요. 친문계. 19명의 친문. 뭐 고민정, 뭐 김의겸 과거에 다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쪽도 일단은 분리를 해서 완전히 이재명 당을 만들기 위한 흐름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친문도 공천받을 가능성이 쉽지는 않을 거다? 상당히 그 공천에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오. 그래서 결국 만든 이재명 당을 만드는 게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가 그때 2차 구속영장 그 체포동의안 그때 본인이 부결을 시켜달라고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돼버렸잖아요. 예. 2차 때. 예. 그래서 그때 이 상태로 또 당을 이끄는 것보다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재명 당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걸 상당히 절실하게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은 이 공천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논란이 있더라도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 당으로 만들겠다. 그것은 확고한 것 같아요. 예.